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앞치마형 비스트의 원피스 만들고 남은 원단을 가지고 양면 조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으로 쓸 수 있게 이 두 가지 원단을 배색을 해줄 거고요. 이 해지 원단 같은 경우에는 140cm 폭인데 셀비지를 빼고 나면 136 그 정도 되는 폭이에요. 길이가 75cm 정도 남았습니다. 줄지 원단은 원단이 각각 따로 조금씩 남아 있어서 일단은 요 해지 원단 사이즈 위주로 해줄 거고요. 준비물은 해지 원단과 줄지 원단, 패턴 없이 만들 거라서 본인한테 적당히 잘 맞는 핏의 면 티셔츠, 직각자, 방한자, 가위, 핀쿠션, 초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재봉틀로 박아줄 거고요. 양면으로 시접을 바깥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도 오버로 없이 하기 위해 가장자리를 접어 박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지 원단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해지 원단 위주로 재단을 해줄 거라서요. 해지 원단을 골선으로 반 잘 접어주시고요. 면티 원단을 요 골선에 맞춰서 접어서 올려주세요. 골선이랑 나란하게 되도록 올려주시고요. 뒤에 소매는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세요. 조끼는 티셔츠보다는 진동둘레가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원래 진동둘레에서 3cm 정도 더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골선 접은 거에 직각으로 이렇게 놨을 때 여기 품은 25cm가 되도록 해주세요. 여기 목둘레 부분하고 어깨 부분하고 그대로 벗겨 주시고요. 뒤에 보면 몸판과 소매가 붙어있는 요 라인이 있거든요. 요거를 암홀이라고 합니다. 진동둘레라고 하고요. 요 선 따라서 벗겨서 그리겠습니다. 접어서 요 곡선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가면서 따라서 그려주시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여기 3cm 내려오고 25cm 나가 요 선이랑 맞을 수 있게 보시면 요런 느낌 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0cm입니다. 이 원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30cm고요. 25cm 옆선과 함께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 재단을 하는데 시접을 1cm만 주고 재단을 하겠습니다. 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티셔츠의 목둘레이기 때문에 조끼의 목둘레는 이거보다 더 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접을 1cm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완성선대로 잘라서 실제는 이제 1cm가 완성선이 요 안쪽이 되는 거죠. 목둘레를 1cm 정도 더 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뒷판 패턴을 하고요. 길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쪽 진동둘레 있는데 앞 중심하고 직각이 되도록 여기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에서부터 이쪽까지 길이랑 여기에서부터 길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50cm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50cm가 되는 곳까지 하는데 뒤에 길이가 모자라서 이거는 49cm 정도까지 맞춰줍니다. 뒤에 원단이 조금 모자라서요. 49cm까지. 진동에서부터 여기 길이 49cm씩 맞춰놨고요. 여기는 30, 위에는 25 되도록 이렇게 패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원단을 돌려주세요. 앞부분에는 여유가 있어야 돼서 여민분 생각하고 여기 셀비지가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셀비지 빼고 5cm 되게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판을 맞춰서 올려주세요. 앞에 이 부분은 여민분으로 쓸 거라서요. 조끼니까 앞에 여며질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서 주머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넓게 남겨줍니다. 혹시나 뒤가 짧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판을 대고 앞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을 걷어내고 나면 앞판이 이렇게 재단이 됐습니다. 앞판도 이제 뒷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움직이지 않게 핀을 꽂아 주시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뒷판에 비해서 목둘레가 더 파져야 되기 때문에 연목점에서부터 시접 생각하지 마시고요. 10cm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목에서부터 10cm 내려와서 앞 중심에서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고, 어깨에서부터 또 직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주세요. 진동둘레인데요. 전체 진동둘레에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1.5cm 정도만 살짝 더 들어가게, 사람이 팔을 앞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판 진동둘레를 더 많이 파줘야 됩니다. 목둘레 더 파주시고 앞판에 진동둘레 더 파줄 건데 3분의 1 지점에서 1.5cm 정도 더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앞판을 바꿔줍니다. 앞판과 뒷판이 하나씩 재단이 됐으면 주머니를 재단을 할 건데, 이 남은 부분에서 조끼는 겉옷이기 때문에 주머니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거든요. 주머니 크기는 가로는 18cm, 그래서 양쪽으로 시접이 1, 1 해서 20cm가 되게 하시고요. 세로는 20cm가 되게 할 건데, 위에 접어박을 부분 시접 3cm 하고 밑단에 시접 1cm 해서 24cm가 되도록 맞춰주세요. 주머니감 2장, 뒷판 골선으로 1장, 앞판 2장이 재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줄지 원단 위에 대고 패턴을 베끼겠습니다. 재단이 끝이 났는데요. 앞판 해지 원단과 줄지 원단이요. 뒷판 골선으로 해지 원단, 줄지 원단이 있고요. 각각 주머니 줄무늬 2장, 해지 원단 2장이 있고요. 주머니 입구 부분에 붙여줄 접착 심지입니다. 4cm 폭으로 해서 4장이고요. 허리에 끈을 넣어서 조여줄 건데, 완성된 끈의 폭은 1cm인데 3cm로 지금 75cm 길이 2장 재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끈을 끼워줄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통로는 4cm 폭으로 해서 일단은 75cm 하고 70cm 정도 되게 나무 원단에서 잘라는 놨고요. 이제 봉제를 할 건데, 봉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밑작업하는 거는 주머니에다가 심지 작업을 하고 나서 다림질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머니 심지 작업하고 다림질하는 작업은 앞에 만들었던 앞치마형 양면 비스트의 원피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는 끈은 2개를 연결을 한 다음에 가운데 창구멍을 남기고 양쪽에서 기역자로 박아서 뒤집어서 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머니를 다려서 심지를 붙였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윗부분 한 줄 박아줬습니다. 그러고 원래대로라면 여기 오버록을 3면을 쳐서 주머니를 달아주는 건데, 오버록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0.5cm씩 정도 되게 다렸어요. 여기 먼저 박아주고 나서 다린 다음에 요 가장자리를 한번 접어 박아 놓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주머니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5mm 정도씩 되게 요렇게 디귿자로 한번 박아줄게요. 한 번씩만 접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준 다음에 다시 요 모양대로 이렇게 다려서 몸판에 붙일 때는 요 선 따라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주머니를 다 준비를 해주세요. 주머니를 이렇게 한번 박아주고 다시 이렇게 다려줬습니다. 이제 주머니 위치에 맞춰서 주머니를 제일 먼저 달아줄 건데, 밑단에서 5cm요. 시접 1cm 생각하면 밑에서부터 6cm 올라온 데서 이렇게 되시고요. 앞에서는 여기 맨 앞에서 13cm 떨어져서요. 사실 제가 가봉을 봤고요. 그 위치가 가장 주머니로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13, 밑에서는 6cm. 줄지에는 해지 원단 붙일 거고요. 해지 원단에는 줄지로 된 주머니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핀 꽂아주시고 주머니 모양 맞춰서 디귿자로 박아줍니다. 주머니 박는 방법도 양면 비스트의 원피스 참고하세요. 몸판마다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주머니를 양쪽 다 모두 다 달아줬고요. 그러고 나면 앞판, 뒷판, 어깨선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시고요. 절대 옆선 박으시면 안 돼요. 시접 1cm만큼 어깨선만 연결을 하고요.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해지 원단 같은 경우에도 어깨선 연결하고 이렇게 가름솔 다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펼쳐 놓고요. 겉하고 겉길이 마주 닿게 두 원단을 겹쳐 주세요. 어깨 길이 잘 맞도록 여기 핀 꽂아 주시고요. 옆목정도 잘 맞도록 핀 꽂아 주시고요. 이거는 양면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되면 어디를 박아 주시냐면 양쪽 진동둘레 시접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편도 양쪽 진동둘레 끝까지 박아주세요. 잘 맞추셨으면 두 개를 편안하게 되게 놓고 시접 끝에서부터 보시면 앞판에 밑단의 중간 정도 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박아서 앞판에 앞단 쭉 박아주시고 목둘레 연결해서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반대편에 앞단 쭉 내려가서 반대편 앞 밑단의 반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결해서 박아주세요. 이쪽 옆선하고 이쪽은 박지 않습니다. 이게 조끼 봉제하는 방법이에요. 이쪽 밑단의 중간 정도에서부터 쭉 박아서요. 여기서 바로 목둘레 싹 돌려서 반대편에 밑단 중간 정도까지 박아줬고요. 그리고 양쪽 진동둘레를 시접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편에서도 반대편까지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집어 줄 건데 그 전에 시접 정리를 합니다. 코너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목둘레나 진동둘레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위밥을 주셔야 되는데 식서나 푸서 방향이 아니라 바이어스 결 방향으로 주시고요. 곡선 전체를 다 뭐 이렇게 가위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곡선이 심한 곳 위주로 가위밥을 주세요. 시접이 있는데 시접 끝까지 완성선까지 바싹 주시면 터질 수가 있어서 중간 정도까지만 바이어스 결이 되도록 가위밥을 주시고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집어서 다렸을 때 진동둘레가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진동둘레도 곡선이 심한 곳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완만한데 여기다가는 괜히 가위밥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목둘레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 여기는 완만하지만 곡선이 심한 곳 위주로 여기는 주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목둘레도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가위밥을 다 주셨으면 뒤집어 주시는데 뒷판에서 이렇게 사이로 손을 넣어서 어깨를 통과해서 앞판을 빼주는 겁니다.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뒷판에서 어깨로 손을 넣어서 앞판을 빼주세요. 빼주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편에도 겉이 나오게 되는, 반대편은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게 양쪽 다 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한번 싹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이 옆선을 박아주는데 옆선을 박을 때 이쪽 두 개가 딱 맞아야 되죠. 시접은 아무 쪽이나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통일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 원단 쪽으로 시접을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요 선을 딱 맞추시고요. 해지 원단 쪽으로 전체 시접이 가게 하고 이제 핀을 꽂아 주시는 거죠. 줄지 원단은 줄지 원단끼리 옆선을 박아 주시고요. 끝까지 시접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요 옆선 따라서 쭉 박아 주시고 반대편에도 해지 원단끼리 옆선을 박아서 해지 원단 밑단까지 이렇게 옆선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 끝까지 다 박지를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다 박아버리면 옆선 박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만 박아둬서 이렇게 옆선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반대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지 원단 쪽으로 시접을 다 보낸 다음에 줄지끼리 옆선 박아주고 해지 원단끼리 또 옆선을 마저 박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옆선끼리 박혔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다림질 해주시고 옆선끼리 서로 박아주세요. 양쪽 옆선을 다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뒤집기 전에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다리미로 다리실 때는 내가 봉제한 부분을 한번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접을 가름솔을 하시던 뭐 헛솔을 하시던 하시는 겁니다. 옆선을 다 박고 나서 가름솔로 반대편도 자, 가름솔로 다 다려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접으면 방금 박아준 옆선이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도 줄지 쪽에서 봐도 옆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밑단이 남았고요. 겉하고 겉길이 만나도록 뒤집어 주세요. 겉하고 겉길이 놓고 아까 처음에 박혀지지 않았던 부분 요 끝에서부터 요쪽 끝까지 박아줄 건데, 만약에 이걸 다 박아주면은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창구멍을 남기고 양쪽에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으실 때 여기 옆선끼리 딱 맞춰서 박으시고요. 요쪽 편 옆선도 솔깃끼리 맞춰서 박아주시고요. 중간에는 창구멍을 많이 내실 건 없고요. 8, 9cm 정도만 되게 창구멍 가운데 남겨주시고 양쪽 서 박아주세요. 창구멍으로 뒤집고 창구멍은 나중에 손으로 공구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밑단을 가운데 창구멍을 남기고 양쪽 다 여기랑 이쪽 편이랑 다 박아줬습니다. 이제는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할 거예요. 창구멍은 항상 직선인 부분에 남겨주셔야 돼요. 만약에 코너에 모서리 같은 부분에 남기시면 거기는 시접을 잘 여면서 손바느질 하기가 힘들거든요. 중간중간에 다림질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밑단만 깨끗하게 다려주시면 됩니다. 창구멍은 시접 안쪽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나중에 여기는 손바느질로 공구르기로 메꾸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끈을 끼울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요렇게도 젖혀서 입을 수 있게 라펠 같이 보이도록 요렇게 입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아까 4cm 폭으로 원단을 잘랐는데 이쪽 편에서 끈을 달아줄 거고요. 우리가 보통 등 길이가 5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9가 되고요.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이나 41 정도 되거든요. 너무 허리에 맞춰서 39로 하게 되면은 끈이 너무 위에 보이고, 이 끈이 조여지면서 블라우징이라고 해서 끈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약간 봉긋한 느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등 길이보다는 약간 아래쪽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중심에서 70cm 인데 42 정도에다가 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중심에서부터 42 정도 되는 곳이니까 아래쪽에서는 28cm 올라가서 끈을 달아주는 거죠. 밑단에서부터 28cm 올라간 곳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길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밑단에서 28cm 되는 곳에 끈을 여기 끝까지 다는 게 아니라 여기 주머니 위치 정도까지만 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머니가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끈을 달아줄 건데, 끈이 한 번에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끈을 반으로 나눠서요, 끈을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 길이를 맞추시고요. 여기 길이 맞추셨으면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뒷판은 뒷판 길이 연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앞판은 여기 주머니가 있는 곳까지 할 건데요. 주머니가 있는 곳까지 하고 앞쪽에 시접이 필요해서 요 선에서 2cm 정도 더 나가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 선에 맞추시고 여기에서 2cm 정도 더 나가서 재단을 해서 끈을 박아줄 건데, 양쪽에 여기 일단 끈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얘는 오버록을 치지 않을 겁니다. 1cm씩 앞부분에 2번 접어박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접을 2cm를 남겼고요. 이쪽 부분은 1cm씩 되도록 다려주세요. 여기 연결해 둔 끈은 반으로 접어서 더 가운데 창구멍 남기고 박아주시면 됩니다. 허리에 끈 끼워줄 부분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했고요. 끝부분은 1cm씩 2번 접어박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1cm씩 다려서 총 2cm 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여기 28cm에서 아랫부분이 맞도록,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28cm 표시한 게 아랫선에 닿도록 하시고, 여기 솔기선이랑 여기 솔기선이랑 맞추시고요.
반대편에도 28cm 선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두 번 접어 박은 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28cm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해서 총 두 줄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편에서는 두 줄 이렇게 선이 보이고요. 반대편에서는 세로 스트라이프인데 가로로 해서 이렇게 끈이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만들어둔 끈인데 끈은 만들어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1cm 폭 정도 되고요. 이제 끈을 요 사이로 통과시켜서 끼우겠습니다. 여기 폭이 2cm인데 끈이 다닐 수 있을 만큼 가장자리에서 얇게 박아 주셔야 돼요. 5핀에 끈을 매달아서 끈을 끼워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끈이 혹시나 빠지지 않도록 끈 가장자리는 이렇게 매듭을 묶어 주셔도 됩니다.